네, 반갑습니다. 슈퍼레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분명히 뭐 차트적으로 봐도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짜리기는 해요. 갈짜리기는 한데, 못 가고 있는 게 분명히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자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6월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큰 흐름을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레키로나 관련해서 너무나도 계약 공시가 안 나오는 부분, 뭐 하나가 나오기는 했지만 줄줄이 좀 나오는 거를 기대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연속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거를 제외를 하고 최근의 흐름 자체, 연기금에서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 그리고 투신에서도 연속적으로 매수, 보험 이쪽에서도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나오고 있고, 뭐 기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를 제외를 하고 최근에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은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는 좀 더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끝난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아쉽기 때문에 좀 더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했던 부분,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 10위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길게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1분기 때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아쉽게 나오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예상을 했잖아요. 투룩시마 때문에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고 2분기 때부터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뭐 램시마 SC라든지 레키로나 관련해서도 2분기 때부터는 정상적이라기보다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재물을 믿고 더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퍼 자체를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업종 퍼랑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지금 퍼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업종에 비해서는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무가 좋은 회사들은 꼭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나는 뭐 셀트리온도 갖고 있고 다른 뭐 바이오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올릭스를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 리보핵산이랑 좀 같이 엮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 지금 차트적으로 굉장히 61,0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뭐 내려오고 5일선 밑으로까지 좀 빠졌던 부분은 있는데, 이게 좀 양봉으로 돌아설 때 우리가 좀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올릭스가 2010년도에 뭐 설립이 됐고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뭐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의 개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신저 리보핵삼, 아이고, 자, 백신 관련주로 좀 분류되어 있는 이유가 자회사인 엠큐렉스가 이제 삼양홀딩스, 녹십자,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기술적 상호 협력을 MOU를 체결을 했고, 이 메신저 리보 핵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백신 이라든지 치료제 연구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같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트 기술적인 반등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나는 곧 죽어도 제약 바이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를 보시는 게 좋고, 참고로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트 내에서 제약 바이오가 없어요. 왜 없냐라고 하면은 굳이 좀 무리를 하지 말고
VIP방은 무조건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려서 올라오는 거를 보고 그때 매수를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33만 원이시고 2개월 하시면은 44만 원, 그리고 6개월 하시면은 99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시장이 뭐 그냥 그런데 뭐 인증이 계속해서 맨날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잘 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인증이 나오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철강 이쪽에 대해서도 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동부제철, 그리고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이거 오늘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제 것도 아니고 오늘 거기 때문에, 자, 6월 1일부터 이렇게 스타트가 좀 깔끔하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좀 잡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써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 공부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뭐 기사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랑 좀 엮이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캐치를 하고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공부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5월달도 끝났고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기를 이제는 마감을 앞두면서 하반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식은 항상 선행이에요. 대체적으로 기업의 실적 변화를 6개월 아니면은 뭐 1년 이상 앞서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보다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라고, 같이 VIP방 오셔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이 어제까지만 해도 차트 모양이 여기서 머물러 있던 게, 자, 오늘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까지 올라왔던 부분, 결국에는 이것도 굉장히 고점을 찍고 내려왔 부분, 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좀 잘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부분,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너무나도 잘 나왔어요. 우량주 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3% 이상의 상승이 나온 대기업 우량주에서 3%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퍼 자체도 놓고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노려서 들어가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기업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작년 말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섹터는 경기주예요. 경기주를 무조건 작년 말부터 좀 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아, 봤어야 됐구나, 이 소리가 여러 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시장 전체적인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인플레로 인해서 경기주들의 대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고, 이거를 분석을 못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데에는 뭐 돈 내고 가입하지 마세요. 시장의 큰 틀을 그만큼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주들을 좀 버리고 경기주를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더 편안하게 좀 따라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반년 이상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 경기주를 잡았어야 됐구나,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혼자 하시기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 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예요. 바이오가 지금 대체적으로 지속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뭐 중간중간에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기사 하나 툭툭 나오면서 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지속 하락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려온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실적이 잘 나고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특히 바이오 회사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큰 변화라는 것 자체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5월 미국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이제 4.2%에 도달했던 부분,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조 원의 뭐 시장이 풀렸는데, 그로 인해서 자산의 가격이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상품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반기에도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뭐 하향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세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판가 인상이 나오면은 그것으로 기업의 마진이 개선이 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좀 인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차량용 강판마저 이제 4년 만에 인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철강 강판 이쪽을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5%대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자, 이거를 뭐 배제를 하고 뭐 현대 BNG 스틸 아니면은 TCC 스틸 이런 것들, 철강 관련주들은 좀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모아가서 크게 먹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 40년 만에 뭐 산하 제한 폐지 뭐 수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장이 아가방 컴퍼니인데 이제 따라가는 거는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토박스 코리아, 손오공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오늘 시장에서 좀 잡는 것보다도 차라리 좀 눌렸을 때 우리가 좀 접근을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준석 관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산보산업이 한 번 더 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 넥스트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관련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단타로 먹고, 우리가 좀 성장성 있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들은 좀 모아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거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개월이 됐건 2개월이 됐건 좀 저랑 같이 해보시면서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읽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맨날 뭐 디테일하게 정말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써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잡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주식 하시는데 좀 오래 하실 수 있고, 나중에 스스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을 다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많이 내려오고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박스권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재무도 괜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눌렸을 때 우리가 좀 볼 필요성도 있고,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지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이거를 묵묵하게 좀 시간에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재무는 항상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유럽 쪽 관련해서 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매물대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매물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 공시가 나올 때까지는 좀 무조건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